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실 것만 같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다면 그 슬픔과 상실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슬퍼할 시간도 없이 장례부터 행정 절차, 상속 문제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순간 막상 닥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75세 김순자 할머니와 두 아들이 함께 살고 있던 평범한 가정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이별의 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김순자 할머니가 아들 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 여느 날과 다르지 않은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이번 주말에도 비가 온다더라. 아, 진짜? 엄마 우산 있나 확인해 봐야겠네. 두 아들은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방에서는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피곤하시다며 일찍 침대에 누운 김순자 할머니는 어느새 곤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한참 후 큰아들이 엄마가 잘 주무시는지 보러 방에 들렀다가 미동조차 없는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엄마,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큰아들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크게 부르고 살짝 흔들어 깨워도 아무런 대답조차 없자 거실에 앉아있던 작은 아들도 이상한 느낌에 방 안으로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형? 엄마 무슨 일 있어? 큰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을 떨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숨을 안 쉬어. 작은 아들이 다급하게 할머니를 흔들어 보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형, 119 불러야 돼. 아니, 병원으로 바로 가야 하나? 아, 근데 이미 너무 차가워. 큰아들은 눈을 꾹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심폐소생술이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작은 아들이 가슴을 압박하려 해보지만 제대로 된 방법을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희 어머니가 숨을 안 쉬어요. 어떡하죠? 119 대원이 어머니의 상태를 묻지만 작은 아들은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큰아들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응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잠시 뒤 구급대원이 도착하고 할머니를 확인한 후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미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아들은 큰 충격을 받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망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거든요. 가족분들이 직접 장례 절차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과 당황스러움에 두 아들은 할머니 곁에서 얼어붙은 듯한 표정을 짓고만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릅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이 떠난 후 두 형제는 스마트폰을 들고 장례 절차를 검색해보지만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하지? 장례식장? 그런데 어느 장례식장이 좋을까? 병원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장례식장으로 바로 가는 거야? 사망 신고는 어디서 하는 거야? 동사무소? 경찰서? 형제는 허둥대며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지만 그들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파트에 살아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 없었지만 바로 옆 호실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 누른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소리가 나서. 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 그럼 장례 절차는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뭐부터 해야 할지도 몰라서요. 결국 형제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여 기본적인 조사를 마친 후 장례 절차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택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병원으로 모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인근 병원 응급실로 연락해서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형제는 가까운 대학병원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장례식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형제는 한숨을 내쉬며 비로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는데. 그러게 말이야. 아직 75이신데.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아무런 준비도 못했어. 나에겐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은 갑작스런 일이지만 우리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을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이별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남겨진 사람들의 몫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별다른 지병 없이 건강하시던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고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장례 절차부터 재산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가족들은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장례식장을 정해야 한다고 했고 형제들은 서로 의견이 달라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장례 절차에 대해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도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사망 신고를 해야 했고 고인의 은행 계좌 정리, 공과금 및 각종 명의 변경 등의 행정 절차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처음 겪는 가족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레 떠나셨기에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고 가족들은 법대로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생기고 예상치 못한 부채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셨듯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슬픔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집니다. 미리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의료진이 발급해주지만 자택에서 돌아가신 경우 119를 불러야 하고 자택에서 돌아가신 경우 119를 불러야 하고 경찰 확인 후 병원에서 검안을 거쳐야 합니다. 사망 진단서는 이후 모든 행정 절차에 필요한 필수 서류이므로 최소 10부 이상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을 정하고 장례 비용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협의하여 종교 및 전통에 맞게 장례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례 비용은 사망자의 계좌에서 인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는 30일 이내에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 진단서와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정리가 됩니다. 또한 은행 계좌, 보험, 부동산 명의 변경 등의 행정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고인의 공과금, 카드 대금, 부채 등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초적인 법적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 진단서를 확보한 후 사망 신고를 하고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을 알린 후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함께 상속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 포기를 원한다면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이 생전에 거래했던 금융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다양한 금융자산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의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고인의 세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자동차 등 등록된 재산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 원부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고인이 소유했던 귀중품이나 미술품, 골동품 등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상속 재산에는 부채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원을 통해
부모님이 남긴 채무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재산이 많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미리 상속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을 때 남겨진 물건 중 가장 개인적인 것이 바로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에는 가족과 친구들의 연락처, 사진, 금융 정보 등 많은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휴대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휴대폰을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휴대폰을 정리하려면 먼저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모르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을 사용하시던 경우라면 더욱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조사나 통신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 잠금 해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직접 잠금을 해제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사진, 금융 정보 등을 정리할 수 있어 비교적 수월한 과정이 됩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제조사 또는 통신사를 통해 잠금 해제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인의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휴대폰 모델은 초기화를 진행해야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통신사 해지 또는 명의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완전히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번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족이 해당 번호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명의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명의 변경 시 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및 온라인 계정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애플 아이디나 구글 계정은 공식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 계정도 고객센터를 통해 정리할 수 있으며 SNS 계정은 삭제하거나 추모 계정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메일을 확인하면 어떤 계정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을 외장하거나 클라우드에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연락처를 정리하여 필요 없는 번호는 삭제하고 가족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은행 앱, 카드 앱, 간편 결제 등의 금융 및 인증 앱을 정리하고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통신사 부가 서비스 등 자동 결제 서비스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의 휴대폰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초기화를 진행한 후 가족이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번호 변경 및 새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기할 계획이라면 공장 초기화를 한 후 통신사나 전자제품 수거센터에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인의 금융기관, 공공기관,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며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무나 연체 내역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사실을 미처 몰랐던 지인이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번호를 유지하며 고인의 재산 및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 중 한 명이 번호를 명의 변경하여 유지하는 방법이 있으며 불필요한 서비스나 요금제를 낮추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모든 금융 및 법적 정리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그때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휴대폰에는 많은 추억과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면 소중한 데이터도 지키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가족들과 함께 정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의 채무가 남겨진 자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을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채무가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님의 재산과 빚 모두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이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일부 남아있고 빚을 변제한 후 남은 자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받고 싶은 경우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모님의 빚을 갚으면 되므로 개인 재산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금융기관과 채권자의 연락을 차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에는 행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충분한 애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슬픔을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빨리 현실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아있는 가족들과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부모님과 함께했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님께서 남긴 물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분들과 함께한 기억이 떠오를 것입니다. 사진 한 장, 문자 한 통, 녹음된 목소리 하나까지도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때로는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미소를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잃는 슬픔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갑니다. 부모님께서 남긴 따뜻한 기억을 간직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도의 과정은 각자 다르지만 충분히 슬퍼하고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무엇부터 해야 할지, 어떤 걸 빼먹지 않고 챙겨야 할지, 또한 부모님의 휴대폰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상실감에 너무 마음이 아프겠지만 많은 추억을 간직하고 나의 부모님이었음을 감사해하고 마음껏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조금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으나 누구나 준비해야 할 이야기를 전달해드렸습니다. 꽃 피는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가장 아름다운 꽃 한 송이 피워내시는 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 힘이 나는 이야기 들려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